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다루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2022년 대비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답안 작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과 문법 부분, 국어교육 부분 각각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해 시험 기출문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정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제 9월, 10월, 11월 넘어갈수록 뭐가 중요하냐 하면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답안 쓰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답안 쓰기 부분을 실제 시험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 비유하는 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데, 그 구슬은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꿰는 것은 뭔가? 답을 쓰고 정확하게 조건에 맞게 답을 쓰는 것이 구슬을 꿰는 작업입니다.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데, 보배는 바로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문학이든 문법이든 국어교육이든 답안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여기 문학 부분에서는 문학 자료를 올렸고, 또 문법에서는 문법 자료, 국어교육에서는 국어교육 자료를 각각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끊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각각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문법과 국어교육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임시로 혼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출시험 문제 유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 2월 강의에 답안 작성 특강을 하고 있고, 현재 7, 8월 강의에서도 답안 작성 특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도 있지만 안 듣는 분도 많은데, 안 듣는 분들 중에 답안 작성 부분이 중요하다, 혹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문학 부분에서, 문법 부분에서, 또 국어교육 부분에서 답안 작성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작년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경우 답을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문학 부분에서 문학 기출문제 시험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먼저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기입형 문제, 문학에서 기입형 문제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 감상 능력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나 혹은 구성요소 개념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 문학 일반이나 국문학 일반 관련 문제, 문학사 또는 하위 갈래, 문학 유파 관련 문제 등등 이런 부분으로 다루었는데, 이 내용들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답안 작성 특강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이라고 할 때, 서술형 시험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라고 할 때 전체 감상과 그 다음에 2번에서 9번까지 세부 내용이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1, 2월 답안 작성 특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고, 여러분이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자료를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기출 문제에 보면 문학 부분은 제가 기입형 문제 하나와 서술형 문제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입형 문제 부분에서 보면 변신 모티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가의 경우 정과정, 나의 경우에 송미인곡, 다의 경우 이정보 시인의 사설시조, 이정보는 그 가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다를 제시하고, 보기는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나와 나를 비교한 내용이다. 문맥을 고려하여 관로안의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 여러분이 기입형 문제는 문학에서는 기입형 이 부분에 나오면
답안의 절반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앞뒤 맥락 부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 맥락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나와 나는 모두 변신 모티프를 시적 발상의 단초로 활용하여 남녀간 애정, 여기서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 이건 공통이라는 겁니다. 애정과 관련된 정서이다. 공통이고. 그런데 나에서 화자는 님과의 이별에서는 무엇이 현생에서는 해소될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 전생,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전생은 삶을 바꾼다는 것. 그러니까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신을 바탕으로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면 다에서는 님과의 사랑에서 느끼는 무엇을 극대화하고자 전신은 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몸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삶을 바꾼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차라리 시어디어, 이게 차라리 시어디다라는 이 부분이 죽어서 차라리 죽어가서 나골이 된다.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나는 3, 4월 칡는꿀이 되어서 살아서, 나는 인간이지만 살아서 칡는꿀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전신의 의미. 그래서 전신을 통한 변신을 소망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정서라고 했죠. 여기서 상반된 성격의 정서가 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정과 관련된 정서이면서 상반된 성격의 정서, 이걸 고려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답안 내용은 반드시 상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의 내용은 뭔가 했을 때, 가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 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한 혹은 정한, 슬픔, 사랑, 애정 중에서도 여기서는 한이라든지 혹은 정한이나 혹은 슬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나는 그와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는꿀이 되어 서로 감기겠다. 그리고 여기는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님과의 사랑에 느끼는 즐거움, 쾌락, 육체적 사랑에서 느끼는 즐거움, 쾌락,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이나 즐거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답을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라는 이 부분과 상반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쓰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쓰면 되겠고,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제시한 답은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학생들, 여러분들이 제시했는 답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그 작년에 답을 어떻게 썼냐라고 하니까 그 듣는 수강생분 중에 이렇게 답을 썼다라고 해서 제가 평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의 경우 고독이다. 근데 여기에 한, 이별, 사랑의 의미인데 고독이다 하면 핵심이 부족합니다. 화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부족하다. 고독과 화해, 이건 다투어야 화해가 있는데 님과 나는 다툰 적이 없습니다. 둘 다 핵심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기억은 슬픔이다. 슬픔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별, 슬픔, 여기서 한이나 슬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고뇌, 여기 문제 파악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문제 파악은 뭔가, 이 고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지문을 안 읽은 겁니다. 왜? 이 내용에서 보면 상반된 성격의 정서, 이 말을 안 본 겁니다. 상반된 성격이다 라고 할 때, 그 상반되다라고 할 때는 하나가 기쁨이면 하나는 슬픔이라든지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슬픔과 고뇌는 둘 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문제 파악이 틀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뇌, 기쁨. 고뇌라고 할 때 고뇌의 경우에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여기 기쁨은 1점을 줄 수 있다. 그래 둘 다 틀린 경우도 있고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경우가 있고, 이건 또 반대. 정한이나 기쁨, 이것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무엇을 잘 고려해야 하는가? 문제 파악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부분 속에 거의 답의 반이 들어 있습니다.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이다. 그 다음에 상반된 성격이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기 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이본에 따른 서술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 또 인물의 역할을 묻는 문제, 가의 경우, 나의 경우에서 작자 미상의 심층전 경판본이 있고 나의 경우 완판본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나에서는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판본과 달리 완판본의 2번에 따라 자세하게 제시가 되었다. 가와 나의 서술 방식상 특성을 비교하여 서술하라. 그러니까 가에 있는 내용은 또 비슷한 내용인데 가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되었다면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이런 식으로 제시했다. 그 처음 부분 끝부분은 비교해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경판본은 심청의 상황이나 효를 서술로 제시했다. 직접적으로 제시했고, 서술로 직접 제시했다. 완판본은 장면 제시, 혹은 장면 극대화,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판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았고, 또 다르게 본다면 가의 경판본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는 고정체계면 중요한 내용만 제시했다는 것. 나의 완판본은 고정체계면과 비고정체계면을 함께 제시한 서술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에 사용되는 고정체계면, 고정체계면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 비고정체계면은 고정체계면에 덧붙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는 서술까지 포함되었다. 부차적인 두 번째 답안은 이것은 부차적인 답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답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물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인물의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인물의 기능, 어떤 기능을 지니는가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나의 인물관계, 기억의 역할, 기억이 누굽니까? 앞에서 보면 기억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부인, 그 심청을 도와주는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 역할을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나의 인물관계에서 기억 부인은 고난에 처해 있는 심청을 도와주는 조력자, 조력자 역할인데, 조력자라고 할 때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 것인데, 조력자가 돕는 것인데 고난에 처해 있는 심청을 돕는다. 부인의 경우. 그래 도와준다라고 할 때 무엇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 고난에 처해 있는 심청을 도와주는 조력자, 이렇게 해주면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효과는 뭔가? 두 번째 문제에서 보면 인물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기억의 역할, 두 번째 기억이 심청의 인물 형상화에 기여하는 바, 기억이 심청의 인물 형상화에 기여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 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의 경우와 함께 조력자, 고난에 처해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기억 부인은 심청과의 대화와 장면을 통해서 심청이 지닌 효를 직접 서술이 아닌 대화 장면 등의 간접적 제시, 효를 심청은 효심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장면을 통해 그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서술이 아닌 대화 장면 등의 간접적 시로 하여 효를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한다. 그냥 심청은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례를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장면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속에서 보면 가의 경우 상황이나 효를 서술로 제시, 직접적 제시, 이런 부분이 제시되었고, 나는 장면 제시, 장면의 극대화, 간접적 제시, 이게 1점. 그럼 여기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조력자 역할, 조력자는 조력자인데 고난에 처해 있는 심청, 조력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장면을 통해 대화 장면 등의 간접적 기시로 하여서 직접 서술보다 효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시한다. 1점. 이렇게 해서 4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 여러분 답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를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가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나는 서술자의 개입과 더불어 인물의 대사가 장황하고 과장되게 나열되고 있다. 가는 서술자 개입이 있다. 나도 서술자 개입이 있습니다. 가에서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핵심이 없습니다. 나는 서술자의 개입과 더불어 인물의 대사가 장황하고 과장되게 나열한다 라고 해서
비교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0.5점 정도 줄 수 있다. 핵심이 부족합니다. 직접적 제시가 되었다. 간접적 제시가 되었다. 장면의 극대화이다. 등등으로 핵심의 내용이나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 가는 틀렸고 나는 핵심이 부족하다. 두 번째, 역할은 양녀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역할은 심청이가 양녀를 거절하는 아버지에 대한 효, 이건 심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억의 역할을 바로 밝혀야 됩니다. 기억은 어떤 역할이다. 여기는 심청이가 양녀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역할의 경우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심청을 도와주는 역할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력하게 하는데 효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조력하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0.5점이 되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그래 부인의 역할 부분인데 오히려 심청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게 한다라고 했지만 부인 자체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기억은 심청의 효심을 강조한다. 효심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통해 효심을 강조하는가? 직접 서술보다 장면의 극대화, 장면 자체를 통해 강조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명확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0.5점, 일부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의 경우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의 경우에 보면 가는 심청보다 심청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아버지 신봉사에 초점 맞추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죠. 제시 방법, 서술 방법을 말하는데 핵심이 아니고, 나는 신봉사의 처지보다 심청과 부인 간의 대화를 길게 제시하여 인물과 사건을 제시한다. 대화를 통해 인물 사건을 제시한다. 이것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에 상대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심청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이건 내용입니다. 여기도 애처롭게 기다리는 내용은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답이 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기억 부인이 심청과의 대화에서 수양딸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심청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 인연을 맺기는 하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고 현재 심청이 고난에 빠져있는 그 부분을 도와주니까 조력자다라고 해야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핵심이 조금 부족한데 1점에서 0.5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부인은 심청의 효심과 따뜻한 품성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통해 강조한다?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강조한다는, 대화나 장면을 통해. 앞의 가는 직접 서술이고 나는 대화나 장면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명확한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2.5점, 잘되면 3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쓸 줄 알면 여기도 맞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답안석이, 이건 연습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연습이 안 됐다. 이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서기 부분에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핵심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제가 여기에 보면 답에 있어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의 경우에 가는 짧게 서술하는 방식, 짧게 서술한다. 여기도 짧게 서술한다 라고 해서 짧게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서술은 들어갔지만 이때가 서술로서 짧게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 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제시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부족하다. 나는 길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길게 하면서 부인과 심청의 사건을 삽입하여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있으면 가는 짧게 서술한다 라고 해서 짧게 서술하고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화자가 직접 제시하면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핵심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0.5점, 1점을 받을 수 있는데 0.5점으로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 아래에는 1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인물관계를 기능 측면 기억의 역할은 심청이에게 제안을 하는 인물, 심청이에게 제안을 한다. 제안을 한다 하면 핵심이 부족합니다. 조력한다라고 해야 되지, 제안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양딸로
효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기에 빠져 있고 가난한 심청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부족해서 점수가 없다. 심청이 효를 형상화하는 것, 효를 형상화하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시 설명이 부족합니다. 세 분 설명에서 공이 모두 뭐가 부족한가? 기능에 해당되는 것. 제 답에서 보면 심청이 지닌 효를 드러내는데 제 대화 장면 등의 간접적 시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라고 해서 이런 설명. 그러니 직접 서술로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장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냥 심청은 효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심청의 효를 간접적으로 통해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시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제시에 보면 여러분 문학 답안에서 이렇게 제가 제시해 주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제 답과 관련지어. 제 답은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밑줄 친 부분만 있어도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이 핵심이고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부분에 보면 아마 시험 치고 온 네 분이 모두 이 답안을 보면 아, 나는 이거 4점 맞겠구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비슷비슷하게 썼으니까 나도 이렇게 써서 4점을 맞겠구나. 이렇게 써서 나는 이 부분을 4점을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점을 해보면 이 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점이 되거나 혹은 2.5점이 되거나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문제당 1에서 1.5점 정도가 차이 나면 이 부분 우리 문제가 2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 꼼꼼하게 쓰고 답안 쓰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답안 쓰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답을 잘못 써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답안 쓰기에는 첨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쓴 답안에 대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보십시오. 첨삭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맞다, 틀렸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리면서 그것을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이 연습이 안 되면 나만의 잘못된 방식이 길러져서 실제 시험에서 보면 핵심을 다 빠뜨리고 답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답안 쓰기, 문학의 경우에 핵심을 잘 가려서 문제 조건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답안을 써야 합격할 수 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제 강의에서는 모의시험이나 이런 강의에서는 이런 답안 쓰기와 첨삭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시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여러분 답안에 일일이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으면 틀렸다, 왜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한다 라는 것이 다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문학 부분 효과적인 답안 작성 방법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